자, 이게 드디어 이제 용해도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이제 MOH3라고 있죠. 보이시죠? MOH3. 그럼 이제 M이 3 플러스 양이온이고 OH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인데 기본적으로는 얘가 3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3개로 이렇게 용해도 평형이 이루어지는 물질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때 여기에 있는 MOH라고 하는 놈이 OH 마이너스랑 한 번 더 반응을 하면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여기서 녹아 나오는 가능성이 있고 녹지 않고 OH 마이너스를 만나면 MOH4 마이너스의 착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요게 착이온이라는 거 알겠어요? 요게 착이온이라는 거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MOH3가 고체일 때는 얘는 그냥 단순 음이온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OH-가 한 번 더 반응을 해서 고체가 아닌 이온이 돼버리면 이때 OH-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구겸, 이때 OH-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리간드라고요. 리간드. 무슨 말 알겠죠? 리간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얘가 용해가 돼서 M3 플러스가 될지, 무슨 말 알겠죠? M3 플러스가 될지.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의 착이온이 될지.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있는 문제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즉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됐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알겠어요? 얘가 이리 갔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갈래길의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녀석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녀석이 금속 3 플러스가 될지 착이온이 될지의 확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잘 봐요. 얘가 이렇게 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순전히 녹아버리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얘가 그냥 순수히 녹아버려서 M3 플러스가 될지. 그게 아니라 이 고체 상태에서 OH 마이너스랑 이게 이제 왜 또 OH 마이너스냐면 문제에서 넣어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완충용액 형태로 pH 10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OH-가 이런 식으로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OH-가 고체랑 반응을 해서 뭐가 될 수 있다? MOH4- 무슨 말 되겠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완전히 녹아버릴지 OH랑 반응해서 착이온이 될지의 확률은 같다 다르다? 확률은 같다 다르다? 윤주야, 같을까요 다를까요? 얘가 이렇게 갈 확률, 이렇게 갈 확률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 뭐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럼 이때에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갈 경로와 얘가 이렇게 갈 경로를 따로따로 분석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경우 이 녀석이 완전 용해에서 금속 3M 플러스로 용해가 되는 것과 이 상태에서 OH-랑 반응해서 착이온이 될 이 경로를 그러니까 완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별개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두 개의 반응식을 더하면 곤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오는 이 두 개를 더하면 별로 곤란해. 그냥 따로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따로 해야 돼. 따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AgCl 요런 게 있었잖아요.
이 은 AgCl이 어떻게 됐어? 물에 우선 녹아야 돼. 물에 우선 녹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녹은 상태에서 NH3랑 반응을 해서 AgNH3원이 됐다가 AgNH3-2가 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N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얘가 녹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선 얘가 물속에 일부라도 녹으면 거기서 순차적으로 리간드랑 반응을 해가지고 설라군에 첫 번째 착화한 물이 만들어지고 리간드랑 또 반응해서 최종 착화한 물이 만들어지는 착유연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었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우선 녹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그 다음 또 반응하고 해서 반응 진행이 보시다시피 서로 독립적이야 서로 순차적이야. 반응 자체가 순차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 이렇게 됐다가 순차적이라고. 이럴 경우는 전체 평형상수를 어떻게 만들어? 전체 평형상수를 KSP의 K1의 K2에서 평형상수를 곱하고 전체를 더하기를 해서 양론을 풀었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얘가 이리 갔다 이리 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리 갔다 이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얘가 이리 가는 것과 얘가 이리 가는 게 완전 별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이 상태에서 녹을 수 있고 얘가 이거랑 반응해서 이게 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의 경로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이 두 반응식을 더해서 풀면 곤란해요. 아시겠죠? 이건 오히려 두 반응식이 서로 무관한 것처럼, 알겠죠? 무관한 것처럼 별개의 것으로 처리를 하면 오히려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겸스, 오케이? 그래서 요게 또 어디 문제다? 어디 문제다? 변리사 시험. 아시겠죠? 요 변리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때 이렇게 뭐 변리사도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내가 슬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정할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 지원하지 마세요. 알겠죠? 나중에 그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들 막 석사 박사 하고 난 다음에 변리사 하나 해볼까?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왜? AI로 다 대체돼요. 알겠죠? 그래서 변리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변호사라고 하래요. 변호사도 변리사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 요즘 취직 안 되는 거 알죠? 요즘 로스쿨 졸업해도 변호사들이 취직이 안 돼요. 작년에 미국에서 많은 법률 회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로펌에서 작년에 신입 변호사를 한 명도 안 뽑았대요. 미국에서 한 명도 안 뽑았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신입 변호사가 하는 대표적인 일들이 뭘까요? 과거 자료조사예요. 근데 자료조사는 누구 시키는 게 제일 빨라요? AI 시키는 게 빠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직업도 이제 인간이 대신할 날이 거의 몇 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됐을 때는 이 직업은 완전히 없어져 있는 상태일 테니까 생각하지 말겠죠? 생각하지 말겠죠? 생각하지 말라기보다는 뭐 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라. 알겠죠? 여하튼 그 변리사 시험에 나왔던 거다. 이걸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그 뭐냐면은 학습지에 많이 소개를 한다. 왜? 문제 자체는 괜찮거든. 왜냐면 그래도 얘는 그냥 뭐 사교육 시험이겠어요? 그래도 얘는 공식 입시겠어요? 일종의 공식적인 입시일 거 아니에요. 국가공인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통 이럴 경우에는 대한화학회 의뢰를 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수급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고. 여하튼 그럴 때 이때 여기에서 얘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어쨌건 녹아 들어간 정도가 요거다. 용해도 라고 할 때
요 녀석의 용해도급 상수는 제시를 해 주었는데 요 녀석의 요런 식의 차기온이 만들어진 반응의 표형 상수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때 이 값이 얼마냐를 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선 어쨌거나 문제에서는 이게 완충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완충용이라는 말의 뜻은 pH가 어떨 거다? 이 문제를 푸는 동안은 고정돼 있을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pH는 10으로 고정돼 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pH가 10이기 때문에 바로 냉큼 뭘 할 수 있다?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OH-의 농도를 바로 알 수 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10에 pH승 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pH가 10이니까 pH가 10이니까 걔를 여기에 놓고 계산해주면 OH-의 농도를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완충용액의 pH 10 넣고 계산해주면 10의 마이너스 4승. 알겠죠? 4승. 그러면 지금 이 OH-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임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이 경로로 갈 것이다. 혹은 이 경로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확률은 알 수 없다. 그러면 어쨌거나 맨 처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은 OH- 농도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그 OH-의 농도가 뭐를 결정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 녀석하고 얼마나 반응할지를 결정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는 만큼 반응해서 얘도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있는 만큼 용의 평형에서 이 녀석의 존재도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M3 플러스가 됐건 얘가 이쪽 경로로 가서 녹아 나와서 3가 양이온이 됐건 아니면 OH-가 반응을 해서 MOH-가 됐건 그 녀석 평형에 누가 깊숙한 영향을 준다. 요 놈하고 요 놈이 깊숙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뭘 논의를 하건 간에 뭐가 필요할 거다. OH-의 농도가 필요할 거다 라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pH가 10이면 OH-의 농도는 요렇다. 알겠죠? 그럼 이럴 때 용해도급 상수를 생각해 보자. 용해도급 상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곱으로 표현되죠? 그럼 용해도급 상수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곱으로 표현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요 M3 플러스 보이시죠? 자, 요 놈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얘를 이렇게 나누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지금 OH- 농도가 10의 4승이니까 그것에 의한 평형에 결정되는 M3 플러스가 있을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 경로 얘가 1이 되는 경로. 알겠죠? 그럼 그때 평형상수를 보면 이걸 구하라는 게 목적이지만 얘 평형상수가 어떻게 표현돼?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근데 평형상수에서 뭘 쓸 필요가 없어. 평형상수에서는 뭐가 표기가 안 돼? 평형상수에서는 무엇이 표기가 안 돼? 고체 성분은 표기가 안 되잖아. 그럼 이 평형상수는 뭐분의 뭐야? 얘분의 얘지 그냥. 알겠죠? 그러면 그 평형상수 얘분의 얘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놈의 농도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스템의 용해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체가 녹아 들어가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MOH3가 어쨌거나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면 얘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말은 그래서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M3 플러스의 농도와 차기온의 농도 이 두 개를 다 더한 게 이 시스템의 용해도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요 M3 플러스 이건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차기온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요 주어져 있는 두 번째 반응의 평형상수 K에 대한 반응식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자, 이때 여기서 저 시스템에 어쨌건 용해도 값이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OH- 농도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용해도급 상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됐죠? 그리고 OH- 농도는 그대로 마이너스 4승일 테니까 4제곱에서 표현하고. 그러면 두 개를 계산해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될 거다. 이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40 빼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사실 뒤쪽에 있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 뒤에 있는 놈은 짠 해서 평형상수 K값이 얼마다? 40이다.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사실 뭐 용해도를 묻긴 했잖아. 용해도를 묻긴 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 자, 그러면 이 결론에서 용해도를 어떻게 표현했어? 용해도를 M3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차기온이 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이게 이런 걸로 보아. 요거와 요거의 비가 이런 걸로 보아. 이 둘 중에 사실은 누가 대부분이겠어? 이 둘 중에 사실 누가 대부분이겠어? 예상으로다가. 요 둘 중에 누가 대부분이겠어? 자, 갑이나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숫자만 비교하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6승이고 얘는 40이잖아. 그럼 이 둘은 압도적으로 이쪽이 큰 거지. 그럼 그거를 다시 그럼 이 계산이 어디서 왔더라?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으니까 요 둘 중에 이쪽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걸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걸 무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얘를 위쪽으로 보내면 둘 중에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냐고. 둘 중에 어디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저 누구냐? 윤지수. 둘 중에 어디가 압도적으로 더 크다는 얘기야? 바로 봐. 이쪽이겠죠? 이쪽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건 알겠죠? 즉, 이 둘을 비교해서 이쪽이 크니까 얘를 반대쪽으로 넘겼을 때 얘를 무시할 수 있겠지. 요렇게 되니까 얘를 무시한 게 요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 만약에 이런 문제풀이가 아주 익숙하다면 그냥 어떻게 생각해도 됐어?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어? 이때 용해도라고 하는 게 결국 누구다?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왜? 자, 여기 잘 보세요. 용해도급 상수 봐. 용해도급 상수. 용해도급 상수가 얼마야, 지금? 용해도급 상수가 얼마야? 용해도급 상수가 얼마야, 지금? 10의 마이너스 32승이지. 평형상수가 마이너스 32승이라는 얘기는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너무 작은 값이라고. 너무 작은 값이라고.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물에 녹거나 아니면 OH-랑 반응해서 차기온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이때 어디로 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싸리 그냥 M3 플러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없다. 누구로만 존재한다? 얘로만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쟤로만 존재한다. 그러면 아예 이 반응 잔재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간다. 그럼 여기에서 용해도라고 하는 건 녹아 들어온 이 차기온의 농도다. 무슨 말 알겠죠? 차기온의 농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차기온의 농도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럼 바로 여기에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런데 완충용액이니까 뭐는 일정하다? OH-는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일정하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40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 문제 풀이가 익숙하다면 어차피 이건 평형상수 무지막지하게 작을 거고 얘는 착화물이 만들어지는 착이온이 만들어지는 평형상수니까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다소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너무 작고 얘는 다소 크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쪽으로만 간다고 치자. 그러면 냉큼 평형상수에서 답을 탁탁 넣고 바로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쓱 봤더니 답에 당연히 있어. 객관식 문제니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재빨리 풀라는 건데 뭐 그래도 되지만 이렇게 원론적으로 다 풀어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명확하긴 하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또 차기용 혹은 용해평형 문제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 관련 문제들을 다 풀어 보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여러분 혼자 그냥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들었으니까 넘어가자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되고 그거 꼭 다들 복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물어봤더니 윤지수는 복습 안 했다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윤지수?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용해평형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데 그 단체 카톡방에 그 용해평형 연습 문제를 올려놨거든요. 단체 카톡방에 용해평형 연습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그거 또 다운 받아가지고 꼭 풀어봐요. 알겠죠? 알겠죠? 이게 현장에 온 사람들은 이따가 내가 뽑아줄게. 알겠지? 알겠지?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 저번 그 1학년 2학기 범위라고 초반에 알려져 있었는데 안 나간 부분이 있었죠. 반응 속도론. 반응 속도론.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여러분 학교에서 진도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서 내가 그 부분을 열심히 수업을 했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랬는데 범위가 아니었죠. 진짜 참 나는 지질이 운도 없지. 뭐 하여튼 뭐 그래.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에는 속도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속도론 언급이 없었잖아요. 저기 옆 학교는 1학년 1학기 때 속도론이 나왔었거든요.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뭐 어이쿠라기보다는 이게 뭐 그걸 다 다루는 교사맘이죠. 뭐 교사맘이어서 보통은 1학년 1학기 때 하기도 하는데 아예 1학년 때 없었기 때문에 아마 2학년 때는 꼭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16장은 이렇게 됐고 뭐 해본다? 속도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타다. 오, 역시 아무도 안 보고 있어. 게으른 녀석.